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이해과 22학번에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오서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이해과 외에 고려대학교, 평균관대학교 이해과에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공주 한일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였습니다. 저는 전체 공부 시간이 많이 했을 때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를 했고 보통은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국어 공부의 비율은 약 3분의 1 정도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했습니다. 공부 순서 같은 경우는 실제 수능에서 제가 응시하는 과목들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어떤 한 과목에 편중되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하루에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국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 영어, 과학탐구 이 순서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공부에 있어서 성적을 잘 나오게 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공부의 양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절대적인 공부의 양이 적어서 학습량이 충분하지 않는다면 좋은 성적이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의 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공부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공부 자체는 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공부를 하는 와중에 계속 플래너를 적으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또 수정해 나갔습니다. 우선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의미와 제가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응시할 때 어떤 점들에 집중을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월 모의평가는 수능 전에 고3으로서 첫 번째로 응시하게 되는 평가원 모의고사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6평 때부터 실제 수능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6평 한 일주일 전부터 수면 관리도 직접 했고 식단 관리라든지 하루 일과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 직전에는 잊어버렸던 개념서들을 복습하면서 시험 직전에 개념 같은 것들도 복습을 해주고 또 실전 모의고사들도 몇 회 풀면서 실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6평 이후인데 6평을 기점으로 수험 생활의 반 정도가 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평 이후에는 좀 리프레시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력으로 대비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9월 모의평가 직후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느라 수능 공부에 올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9월 모의평가 직전에 거의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시험 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시험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던 개념서들 위주로 복습을 하고 또 실전 모의고사들을 계속해서 풀면서 시간 관리 등을 연습했습니다. 국어 과목을 전체 수험 기간에서 3단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겨울방학 때부터 6월 모의평가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 때는 저는 오직 고3 평가원 기출들에만 집중을 해서 기출 분석을 완벽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6월 모의평가 이후부터 9월 모의평가 전까지인데 사실 이때는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국어 공부에 전력으로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EBS 연계 강의들을 듣고 또 실전 문제 풀이 형식으로 여러가지 엔제들을 틈날 때마다 풀어주는 방식으로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9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난 후에는 오직 수능 공부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크게 투 트랙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들을 위주로 시간 관리 등을 연습한 것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들을 푼 후에는 항상 시험 자체를 피드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에서 비문학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시험 자체를 망치게 되었다면 다음부터는 비문학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빨리 넘어가자 이런 규칙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저는 이때 저만의 시험 루틴 같은 것들도 만들었는데 8시 40분부터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선택 과목을 먼저 끝내고 그 후에 문학으로 돌아가서 문학 4지문 정도를 다 푼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독서로 들어가서 독서 문항을 푸는 식으로 저만의 순서라든지 분단위 계획 같은 것들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실전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트랙은 바로 기출을 되돌아보는 것인데 특히 올해 6월과 9월 평가원 문제들을 위주로 복습을 하면서 이번 수능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또 2022학년도 경우에는 예비평가 문항도 있었기 때문에 예비평가 예시 문항까지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선은 저는 인강을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김승리 선생님 풀커리를 탔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시기부터 유월 모의평가 전까지는 오르브 카이스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신흥 국어 기출들을 마스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또 학교 내신 대비도 할 겸 KBS라는 EBS 연계 강의도 같이 들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허들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실전 문제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가장 좋았던 것은 제재별로 학습을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독서에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기술지문, 논리학 지문, 법지문 이런 여러 가지 제재별로 독서 지문들을 몰아서 한꺼번에 학습을 하니까 제가 취약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이 가능했습니다. 9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김승리 선생님의 파이널 강의를 들으면서 저만의 루틴을 짜기 위해 노력했고, 또 이때는 정말 양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감에서 발행하는 모의고사들을 구해서 풀어보면서 시간 관리 등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인강이 맞지 않는 수험생들을 위해 추천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피렘 기출분석 시리즈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피렘 기출분석 시리즈는 강의 없이 혼자서 공부를 하는 독학서인데, 이렇게 독학서로 공부를 할 경우에는 강의를 별도로 수강하지 않아도 되고, 또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한 내용일 때만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강의를 듣기 싫어하는 학생분들에게는 피렘 시리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오답 관리라기보다는 제가 어려워했던 기출 지문들이라든지 또 자주 틀리는 문항들을 몰아놨다가 유형별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비책도 나름 세워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 지문들은 쉽게 풀었지만 경제 지문들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지문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풀 것이다 라는 대비책을 마련해놨고, 또 실제 수능 직전에는 경제 지문들만 모아놓은 엔제 같은 것들을 구입해서 풀어보면서 경제 지문이 나오더라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2학년도 수능에 경제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슬럼프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슬럼프가 왔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의문들에 휩싸여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공부를 왜 하고 있는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실제로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이런 고민들이 있으면은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좀 머리를 식히는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도 이런 의문들이 든다든지 또 슬럼프가 와서 공부가 잘 안 된다면 한 번쯤은 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워했던 것은 문학이었는데, 언어와 매체나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었지만 문학 작품에서 헷갈리는 문제들이 나올 경우에 거기에서 정말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또 저만의 규칙 같은 것들도 세워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 문제에서 정말 어려운 문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선지가 모두 다 맞거나 모두 다 틀렸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었는데, 저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가 다시 와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학 킬러 문제들에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국어 공부를 어려워하는 수험생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 국어 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과연 내 공부 방법이 맞는 것인지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의문을 가진 수험생분들에게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강사분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 탐구와 다르게 정형화된 공부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마다 가르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데, 자신에게 맞는 강사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강사를 고르는 팁은 그 강사분의 대표적인 강의의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첫 번째 강의 정도를 들어본 후에 과연 이 강사분의 강의 스타일이 나에게 맞는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강사분들을 들으면서 제게 맞는 강사분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